장의사인 주인공은 오늘도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병원에서 죽은 시체를 닦기 위해 시체의 입에 거즈를 물리던 중 손에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현기증이 돌기 시작해 주인공은 화장실로 향하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무언가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에서 힘이 넘치고 눈은 충혈된 듯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간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기절한 후 5일이 지나 있었고 이미 한국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비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좀비가 날 물지 않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외전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좀비 아포칼립스물이지만 생존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좀비물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그동안의 대부분의 좀비물에서 금기시되던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좀비로 변한 사람이 다시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좀비는 시체가 아닙니다.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아니고 겉모습은 눈이 붉은 걸 제외하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좀비로 변한 지 오래인 사람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좀비를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되지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선한 자이며 영웅입니다. 주인공은 좀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일반인보다 힘이 강해지고 나중 가서는 인간을 한참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니 지금까지 시원시원한 좀비물, 긴장감 넘치는 생존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망하실 겁니다. 이 앞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시간으로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주인공은 상당히 멍청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봐도 지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후에 밝혀지는 건 주인공이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면서 지능이 좀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주인공은 냉정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했듯이 주인공은 선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지는 않지요. 주인공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쁜 놈들을 만나서 답답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개연성이 좀 이상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세계관이 나오면서 앞에서 던져놓은 떡밥을 통해 나오는 큰 그림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한국에 퍼진 이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어떻게 좀비가 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스토리가 완결되면서 주인공은 영웅이 되고 2부에 떡밥까지 던지는 게 뭐 엄청난 명작이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괜찮은 수작은 되는 작품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동안 좀비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취향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공은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강하고 좀비들도 공격하지 않으니 아포칼립스 특유의 긴장감이 없습니다. 거기에 좀비라고 해봐야 결국에는 병에 걸린 치료 가능한 사람이니 좀비들을 죽일 수도 없지요. 오히려 그동안 아포칼립스물을 안 보시던 분들이 취향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작품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들과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반은 인간, 반은 좀비인 주인공이 겪는 고통 등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꽤나 현실적으로 좋은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주인공이 굉장히 특출난 히어로 같은 느낌이다 보니 히로인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공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 정도만 있고 연인은 없습니다. 제가 매기는 좀비가 날 물지 않아의 평점은 세계관 3점, 스토리 전개 3점, 필력 3.5점, 설정에 탄탄한 3.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 스토리의 깊이 2점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고 남들을 돕는 이타적인 주인공을 좋아하고 생존물이 아닌 새로운 느낌의 좀비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작품입니다.